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가 SNS를 하나 공유해 이제 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날아온 SNS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밀담입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겁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저에서 면담했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한 내용인데 놀랍게도 부정선거 관련 이슈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토를 달지 않고 설을 풀지 않고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2022년 취임식 전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 공개 이렇습니다. 제목이 많은 내용 가운데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에 관한 내용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생명을 내놓겠다는 결의와 다짐이 중요해 그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전체가 아니고요. 그 일부분인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네, 이미 당선인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과 중국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들과 손잡고 국가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여야에 있고 국가 중요 기관에서 요직을 맡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죠. 당장 2년 후 총선, 바로 지난번 4.10 총선을 말합니다. 그들은 또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처럼 영원히 장기 집권을 하겠지요. 그런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이 그 악의 카르텔을 척결하지 못하면 당선인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큰 어려움과 고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슈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한 악의 세력들을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너무 어려워 마십시오. 국민들은 부정선거 수사와 척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당부드리건대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의 담을 더 이상 헐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문제도 그들은 덮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피해 혁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종교인들이 나서주면 좋을 터인데 위기 상황이 오면 종교인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입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입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도 전에 배다른 아들로서 가족들에 의해 버림받고 잡류들과 자빈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지요. 나중에 암몬 족속의 위험에 직면하자 이스라엘은 그를 불러들입니다. 입다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게 되자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앞서 미스바에서 신께 자신이 승리하면 첫 번째로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제물에 이제 바친다라는 겁니다. 서원대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전에 모든 삶의 관계들도 끊어내고 심지어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모진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할 텐데 외치도 내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적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트로이 목마와 같은 존재들이지요. 바라건대 대통령의 권한으로 양심선언 기간을 선포하여 이 양심선언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 양심선언이요?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킨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지혜를 빌려보세요. 국가에 대하여 죄를 지은 자들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어 피 흘림이 없이 평화적으로 국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6.25 방공포로가 아마도 그 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 양심선언이라면 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어주면 큰 힘이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지요.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앞장섰던 신앙인으로서의 특심이 있으니까요. 종교인들이 나서기 전에
당선인께서 먼저 선포해 주시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와 응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정선거와 양심선언운동, 곧 취임식인데 취임식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뵙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네, 최대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그러한 재임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윤 정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파이팅하고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자, 돌아서 가는 윤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윤 당선인, 당신과 나는 자식이 없지 않소. 생명 내놓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윤 대통령, 네, 각하.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요, 뉴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자기도 어디인가로부터 받은 거겠죠. 자, 이것이 지금 SNS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글쎄요, 이섬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계엄을 선포했던 것도 결국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누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고급 정보를 다 알았을 겁니다.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 횡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와 연루된 혹은 친중 세력들, 친북 세력들, 이들이 우리나라 국가기관 요소요소에 지금 짱 박혀 있다는 거죠. 과거 황장엽 그 선생이 했던 말 있죠. 김정은이 특별 지시로 남조선 정치권 핵심에 이제 이렇게 남반부 적화를 이룰 인물들을 포섭해서 진입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권력 깊숙한 곳에 북쪽 사람 많이 박혀 있다.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황장엽 자신도 푹 놀랐다 그러죠. 그러면서 남한 내 고정간첩 5만 명이 압력하고 있고, 특히 권력 핵심부에도 상당수 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권력 핵심부는 단순히 여당 대통령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법부, 검찰, 특히 언론계 이런 데도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이제 이게 생각이 되겠죠. 자, 엄청난 대화입니다. 세기의 대화 수준인데요. 이게 이제 진위 여부를 제가 확인해 줄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제가 SNS를 받았고, 그래 내용으로 봤을 때요. 허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그런 SN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도 이질적인 존재들이 정말 덕시글거리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국가기관 곳곳에 압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일거에 이번에 소탕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성공시키는 힘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이 힘을 보탤 때 이제 가능하겠죠. 결국 그 시간은 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탄핵 소추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어야 되고요. 체포당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조건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는데 승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확보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최종적인 승리는 대한민국 애국, 우파, 자유, 보수의 승리다. 자, 이렇게 확신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